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에 관련된 세법이요, 1950년에 상속세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일본 세법을 차용을 한 겁니다. 이때는 상속세법 따로 있고 증여세법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1997년에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 상속세하고 이거를 두 개를 통합을 했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대대적으로 또 이제 2000년부터 해가지고 많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때 이 법이 계속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상속세법 상속세율이요, 세율을 보면 이때가 90%였어요. 근데 97년에 상증법을 하면서 이때는 50억 초과, 상속재산 50억 초과에 이게 45%였어요. 근데 2000년 시점에 DJ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확 낮춰버립니다. 30억 초과 해가지고 또 세율은 더 올려버려요. 50%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정권이 하나씩 들어설 때마다 세금이 올라간다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자, 상속세가 지금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까지 합해가지고 10억 초과가 돼야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계산을 해보면 2021년 기준 서울 아파트가 180만 가구가 넘는다 이거예요. 이때 여기서 10억이 넘는 가구는 몇만 가구냐? 72만 가구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72만 가구. 그러면 39.9%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서울의 아파트는.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되면요, 물가 상승률을 지금처럼만 이렇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2030년이 되면은 전체 80%가 다 10억 초과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8년 뒤면요, 서울에 사시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거의 다 상속세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를 1950년에 아까 봤잖아. 1950년에 90%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진짜 부유세다 이겁니다. 부유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내는 세금이었는데 80%가 서울에 사는 아파트 주민의 소유자 80%가 상속세 내면은 이게 무슨 부유세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과세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첫째로 공제 한도 있지 않습니까? 공제 한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1997년에 배우자 공제가 5억이었단 말입니다. 5억. 일괄 공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배우자 공제 5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물가 상승률만 해도 얼마나 컸느냐. 그리고 국민소득만 해도 이게 GDP만 해도 이게 4배 이상을 증가했대요. 그런데 왜 공제 한도는 그대로 놔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되는 이 평가 금액은 계속 높이면서 왜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거는 국가가 심보가 국고적이다 이거죠.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을 믿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정치인들은 세금이 자기 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국가 돈을 막 허공에다가 뿌려야 그게 누군가가 인공위성이든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먹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기 편들이. 그러니까 자꾸 세수를 증가를 시키고 그거를 뿌리고 막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공제 한도를 높이는 이 작업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몰라서 안 합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다음에 공제 한도를 높여야 되고요. 특히 이 부부간의 상속은 있잖아요. 부부간의 상속. 이거는 무조건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세. 무조건 폐지해야. 왜? 상속세라는 거는 세대 간 이전,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부부간이 세대 간이에요? 세대 간? 아니죠. 이거는 부부간은 같은 재산 분할이 개념이에요. 재산 분할.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로 50%를 인정을 해주는데 왜 부부간에는 상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속세를 과세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안 맞아요. 이게 세법에도 안 맞다. 법의 취지에도 안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97년부터 계속 그 상정법을 만들어 놓고도 계속 지금까지도 하느냐 이거예요. 과세를 하느냐 부부간의 상속을. 정확히 말하면 1950년부터 이루어진 것이 계속 이루어지느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과세하느냐. 왜 이런 거를 개선을 안 하느냐. 몰라서요? 아니다니까.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납세자들이 응징을 해야죠. 그런 정치인들을. 무조건 추정할 것이 아니고 따질 거는 따져가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말을 해봐라 하면서 말 못하면 안 찍어주면 되는 거죠. 표로 응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속세율을 낮춰야 돼요. 너무 높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세율만큼 이렇게 상속세율 높은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6년에 16년 상속세수가 2조였어요. 2조 2천억 2천억이었는데 이게 2020년이 되니까 4.2조 4.2조 원이 돼버린 거예요. 4조 2천억이 돼버렸다. 이렇게 2조가 달랑 뛰어버리는 거. 이게 왜 그러냐. 물론 세율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과표가 막 올라가 버리면 공시지가 올려버리고 막 그에 따라서 유사사례가가 같이 올라가고 막 집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는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집값을 올라가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집값 안정, 말로는 집값 안정 이러는데 은근히 정책하는 것 보면요 전부 다 집값 상승으로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외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세율보다 더 높아요. 왜 50%니까. 지금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합해가지고 주민세까지 다 합해가지고 41.5였는데 이거 49.5%까지 올라갔다 이겁니다. 지방세까지 다 합하면 전체가 45%가 최고세율로 높여버렸기 때문에. 근데 49.5%보다 더 높은 것이 상속세율이다 이거예요. 왜 이게 소득세율보다 더 높아야 되느냐. 부의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을 가지고 그 막는다고 하는데 왜 소득세보다 더 높아야 되고 이미 이 상속재산은 내가 상속재산 모기까지 다 낼 건 냈다 이거. 취득세 내고 지방세 내고 재산세 내고 그 다음에 양도세 내라면 내고 종부세 내라면 내고 다 냈다 이거예요. 다 낸 걸 가지고 왜 또 이게 그 소득세율보다 더 높여가지고 또 가지고 가느냐. 이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 과세 방법을 유산취득세제로 바꿔야 된다. 이거 변경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세 방법이 지금은 유산세제 방법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이제 30억을 아버지 상속재산 총합해서 30억이다. 그러면 50% 떼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안분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한테 얼마씩 내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각각 이렇게 자기 법정 지분대로 하면은 뭐 3명씩이다. 그러면은 각각 10억씩이잖아요. 10억. 예? 각각 나는 30억을 받은 게 아니고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10억 초가 30억이면 이게 40%가 되든지 10억 미만이면은 30%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각자 받은 한도 내 금액을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고적이다 이거예요. 국가가 세금 더 먹으려고 항시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랄이 서로가 안 맞다. 국가가 국민을 쥐어짜가지고 자기가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한테 편하게 해가지고 납세자들이 막 경제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하게 해가지고 세수가 저절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세수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상속세를 막 쥐어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상속세가 다 짜봐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020년이 4.2조였잖아요. 2016년이 2.2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정은 주권 시제에 다 합해가지고 2조가 높아졌어요. 2조가 상속세가 더 높아졌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하면요. 불복으로 해가지고 부실과세로 판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부실과세로 판정돼가지고 다시 납세자한테 머리 끌적끌적 하면서 돌려준 것이 2.8조다 이겁니다. 2.08조. 그러니까 2조 800억을 돌려줬다 이겁니다. 부실과세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실과세라 해가지고 돌려주는 돈이 2조가 넘고 상속세 막 짜가지고 이렇게 영 써가지고 2조 5년 내내 해가지고 2조 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거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를 이게 상속세 폐지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재부가 자꾸 세제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5번째로 연부연납제도 이거를 지금은 5년이거든요. 이런 거를 10년으로 얼마든지 해도 돼요. 10년으로 더 늘려도 된다. 10년 동안에 나눠서 내세요. 이렇게.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현금 상속세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죠. 아파트 하나 딸랑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아파트 가격만 높아져가지고 이사도 한 번도 못 가보고 1주택자여가지고 한 번도 못 가보고 그 집에서 그대로 상속되는데 현금으로 뭐 준비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팔아서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그대로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곳이라면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연부연납으로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나눠서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이라는 거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이 정부가 국고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세법 딱 이렇게 바꾸고 세법 딱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납세자들이. 정 한 번은 못하고 뭐 불평불만 한 번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편하게 국고적으로 국가가 자기 편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집착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무슨 5년이 뭐 어디에서 하늘에서 탁 떨어진 것도 아니고. 6번째는요. 저는 이것도 과세이연제도 있잖아요. 상속재산을 내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상속세 내라고 하면 내가 못 내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내라는데 내가 나중에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거 처분하면 그때 내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과세이연 해달라. 지금은
지금 막 신고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리 처분해가지고 그때 돈 생기니까 그때 주겠다. 이 과세이연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물적 분할을 이렇게 커다란 그 기업체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거 뭐 이렇게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이 A, B, C 이렇게 사업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문어발처럼. 그래가지고 아들아 너가 이 C 거를 가지고 네가 분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회사 하나를 만들어라. 을을 만들어라. 이 기업이 아버지가 갑이고 모기업이 을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너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러면은 양도거든요. 양도에다가 뭐 이게 취득에다가 이렇게 뭐 양도세 내야 되고 취득세 내놔야 되는 양도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내놓고 취득세 내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만일 이게 1조짜리다 하면은 몇 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물적 분할을 적격 분할이라 해가지고 일정 요건 하에서는 이게 과세 이연을 해주대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물적 분할 재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 과세하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체들은 해주면서 우리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그동안 세금 다 내면서 죽을 때까지 끝끝내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국가한테 충성하려고 세금 내려고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푸대접 한다 이겁니다. 푸대접. 막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우리가 더 도와줄까 없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까지. 뭐가 생기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왜 이런 납세자들은 죽을 때까지 재산을 내가 미리 처분 안 하고 끝끝내 끌고 와가지고 상속세 대상이 되게끔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뭔가가 상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세이연이라도 해달라 라는 거죠. 과세이연이라도. 왜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그런 기업체는 해주면서 우리들은 안 해주냐. 그럼 볼멘 소리를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왜 집착을 하느냐 상속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